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웹팩 실전 코스를 진행할 텐데요. 이 영상은 초급자분들 이제 혹은 웹팩을 사용해 보거나 실제로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한테 실제로 웹팩으로 번들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목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략하게 웹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웹팩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새로운 뭐 기술이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자 하실 때는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다큐멘트나 뭐 Getting Started 같은 내용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웹팩은 모듈 번들러이고요. 그리고 커스텀 파일이나 npm 인스톨, 그러니까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웹팩을 실행을 하게 되면 스태틱 에셋을 생성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이 필요하잖아요. JS 파일, CSS 파일, 뭐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가지 파일들이랑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구조화된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압축된 형태로, 네, 그렇게, 미니파이드 된 형태로 이런 스태틱 에셋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이나 로더를 통해서 이 웹팩의 기능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이미지도 웹팩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해온 이미지인데, 뭐 이런 파일들이 있고 이거를 웹팩을 통하면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스태틱 에셋이 생긴다,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더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뭐 CSS나 아니면 SSS, SASS, 그리고 레스 파일, 그리고 JSX, 리액트 JSX랑 뭐 바벨, 커피 스크립트, 오타가 났네요.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EJS, 인베디드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로더를 통해서 웹팩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폴더는 웹팩 프랙티스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팩 프랙티스로 들어와서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지금 이 폴더에 아무런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npm init을 통해서 패키지 제이슨을 하나 만들 텐데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시기 전에 혹시나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하셔야 지금 이거를 따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ode.js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nodejs.org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네, 뭐 LTS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그 후에 이런 cmd 창을 열어서 노드 명령어, npm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pm이 설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npm init을 통해서 패키지 JSON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JSON은 뭐 이런, 네, 제가 뭐 기본 설정으로 그냥 바로 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yes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패키지 JSON 파일이 생겼고, 여기 눌러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방금 제가 설정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웹팩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index.html을 하나 만들 거고요. 네, index.html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emit 기능을 통해서 기본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웹팩이라고 타이틀을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파일을 app.js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app.js를 바로 여기서 스크립트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웹팩을 통해서 이 app.js가 웹팩을 통해서 번들링 된 그 파일을 여기에다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src bundle.js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웹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npm install 웹팩 save dev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이것만으로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웹팩 CLI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사실은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npm install 웹팩 네, CLI 그리고 save dev를 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하는 그런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류인지 뭐 의도된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g라는 명령 옵션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팩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이 웹팩을 사용하려면 웹팩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config된, 그러니까 이 웹팩을 설정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리 파일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webpack.config.js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웹팩 명령어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webpack.config.js 파일을 이 루트 디렉토리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const pass를 통해서 이 경로를 읽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작성하는 내용은 웹팩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 익스포트를 통해서 네, 이 설정을 본격적으로 적어주도록 할 텐데요. 엔트리로 해서 저희가 이제 번들링을 할 엔트리 파일이 app.js인데 보통은 이런 구조로 가지 않고 네, src라는 폴더 안에 이걸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src 폴더 안으로 이 app.js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안에 app.js를 놓고 엔트리 경로를 네, src 그리고 app.js,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일반 상대 경로 생각해서 이렇게 현재 경로를 적어주지 않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엔트리에 app.js를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아웃풋을 통해서 나머지 어떤 식으로 번들링이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패스에서 pass resolve 네, node.js에서 지원해주는 dir name 디렉토리 네임을 가져온 후에 그 다음에 dist라는 폴더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파일 네임은 bundle.js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웹팩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번들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공이 된 거고요. 여기 dist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bundle.js가 생성됐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 제가 app.js에 아무런 것도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alert라는 명령을 통해서 hello를 많이 하니까 hello alert를 한 후에 인덱스에서 bundle.js가 정상적으로 링크가 됐다면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웹팩을 통해서 번들링을 하고요. 번들링이 됐으면 이 index.html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 안 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네, dist 폴더 안에 있으니까 인덱스 파일은 밖에 있고 인덱스 파일에서 dist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저장을 하면 hello 라고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app.js에 작성을 했고 이것이 번들링 돼서 bundle.js로 이렇게 번들링이 되었고요. 여기에 alert hello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어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작성된 게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VS 코드에서 죄송합니다. VS 코드에서 네, 제공해주는 라이브 서버라는 애드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로컬 개발 환경을
실행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일단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라이브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왼쪽에 VS 코드를 설치하셨다고 하면 익스텐션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라이브 서버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서버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거를 다운로드 했어요. 이거를 인스톨 하신 후에 인스톨이 끝나면 index.html 파일에서 정상적인 헤드랑 바디 구조가 있다고 하면 라이브 서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라이브 서버가 나오고 아래쪽에도 go live라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바로바로 변경된 내용들을 데브 서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개발 서버처럼. 저희는 이따가 제가 이거를 파일 시스템에서 직접 불러온 이유는 데브 서버도 직접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 index.html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경고창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이 app.js에서 require를 통해서 다른 JS 파일을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js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animal.js에는 제가 모듈 익스포트를 통해서 웹으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줄 거고요. 그냥 스트링을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뭐 I like animals 하면 되겠네요. I like animals 스펠링 맞죠? 네. I like animals를 익스포트를 해주는 animal.js 파일을 만들었고요. 요거를 여기서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바로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require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animal.js를 통해서 이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꿨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저희가 여기에 아직 웹팩 번들링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고요. 웹팩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번들링이 완료가 될 거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콘솔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트링을 보낼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펑션을 보낸다고 했을 때 get animal 이라는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펑션은 똑같이 뭐 hello animal 이라는 거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모듈 익스포트를 통해서 다시 get animal 이라는 거를 보내주고 그러면 앱에서 똑같이 require animal.js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hello animals가 찍힐 겁니다. 요거를 다시 웹팩을 해주시고 새로 고침해보면 hello animal. 근데 이 웹팩을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실행을 해주는 거는 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웹팩 watch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감지를 해서 번들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watch를 통해서 실행을 했더니 이 번들링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애니멀 하고 물음표를 뭐 여러 개 추가를 하게 되면 번들링이 이루어지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번들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한번 보내볼게요. 네, 오브젝트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const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보내기 전에 번들링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undle.js로 와서 여기에 hello animal 이라고 이렇게 익스포트가 됐고 뭐 여러가지 글자들이 이제 좀 바뀌는 형태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const animals는 배열로 해야 되겠네요. 네. 배열을 보내보겠습니다. name은 뭐 동물은 라이온이 있을 거고요. 배열 안에는 이 오브젝트들을 넣을 거고요. 라이온을 복사를 해가지고 엘리펀트 그리고 몽키
monkey 또 deer, 캣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익스포트 하는 곳에 애니멀스를 보내주시면 제가 app.js에서 이거를 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app.js에 애니멀스를 받아와서 네, 이거는 객체만 받아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객체가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겠죠, 그죠? 네, 애니멀스는 require animal.js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console log animals 라고 저장을 하고 자동으로 번들링이 됐을 거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를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jQuery를 가져와서 여기에 require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는 npm install jQuery save를 통해서 jQuery를 세이브를 시킬 거고요. jQuery가 설치가 됐을 텐데 여기 패키지 JSON에 보시면 jQuery가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달러 표시로 jQuery를 사용하니까 여기에서도 달러를 통해서 jQuery를 사용할 거고요. 달러는 require 똑같이 이번에는 노드 모듈에 있는 jQuery이기 때문에 경로를 지정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jQuery로 바로 사용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작동하기 전에 여기 콘솔 창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지 먼저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듈을 일단 웹팩을 통해서 바로 번들링을 한번 해주시고요. 번들링이 됐으면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여기 달러 표시를 하면 jQuery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뜨고 이렇게 사용할 준비가 됐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jQuery는 정상적으로 require 된 것 같고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body 태그만 있으니까 body 태그에다가 append 뭐를 할까요? body 태그에다 animal을 한번 append를 해보겠습니다. 이 백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concatenation을 줬고요. h1, h1 여기에다가 animal 1은 변수를 여기다 사용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랑 중괄호를 열었고 animals의 0번이 되겠죠, 그죠? 네. 해서 이거를 웹팩을 좀 귀찮으니까 웹팩 watch를 통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웹팩이 완료가 됐을 겁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jQuery가 이 body가 렌더링 되기 전에 이미 먼저 임포트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 제가 깜빡했네요. 실수가 많네요. 여기에 이제 app.js에서 애니멀 0은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오브젝트 안에 네임을 해주셔야 이제 첫 번째 그게 나오겠네요. watch를 통해서 번들링이 됐을 거고 애니멀 1은 라이언 이런 게 이렇게 가져오는 jQuery도 라이브러리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이터레이션 jQuery에서 제공해주는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동적으로 한번 append를 시켜 보겠습니다. function key value 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집어넣어 주시고요. animals key 말고 value라는 변수에 저희가 담았기 때문에 그냥 value name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빼도록 할게요. 빼고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번들링이 됐을 거고 실행을 해보면 animals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네, 번들링이 안 됐나? 네, 번들링 있을 거고, 어펜드, 바디 어펜드, 애니멀스 value의 name, value.name.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작동이 안 된다 할 때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 파라미터에 찍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보면 value에는 정상적으로 name이라는 게 찍히는데 여기 이제 나왔네. 네, 뭐 순간적으로 이 웹팩 번들링이 자동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거고, 네, 뭐 일단 만약에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셨던 뭐 파라미터나 인자들이나 아니면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콘솔 로그를 통해서 찍어 보시면 이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콘솔 로그를 자주 찍어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일 CSS를 번들링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src 폴더에 css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style.css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바디에 h1이죠. 네, h1에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333으로 해서 어두운 색깔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들링이 됐지만 작동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앱에서 이 CSS를 안 가져왔기 때문인데, 이 app.js에서 CSS를 가져오려면 CSS 로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CSS 로더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CSS 로더, CSS 로더, 그리고 스타일 로더도 함께 이제 설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save dev 하면은 설치가 될 것이고요. 네, 설치가 될 것이고, 요거를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이제 그 의존성을 여기에 주입을 시켜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웹팩 컨피그에서 주실 수가 있어요. 모듈이라는 속성을 주셔가지고 어떤 규칙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css로 끝나는 파일은 어떤 로더를 사용해서 번들링을 하고 .js로 끝나는 파일은 어떤 로더를 통해서 번들링을 해라 라는 거를 이제 규칙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속성을 하나 적어 주시고요. 그 안에 룰스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해 주시고, 여기 안에 오브젝트 형태로 이제 그 어떤 속성들을 여기에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옵션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css로 끝나게 되면 .css로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로더를 스타일 로더를 사용하고 또 css 로더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기본 옵션을 지정하게 되고, 그 후에 웹팩을 하게 되면 웹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새로 고침을 하면 CSS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데브 서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브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레임워크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만 먼저 접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데브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 i로 할게요. npm i webpack dev server 그리고 save dev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 해야 될 일은 저희가 package.json으로 가서 이 스크립트를 좀 지정을 해줄 건데요.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패키지 JSON으로 와서 저희가 웹팩 데브 서버가 설치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스크립트를 빌드랑 개발 데브 서버를 구축하는 명령어를 한번 저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팩 명령을 하면 빌드가 됐었죠. 그리고 스타트를 했을 때 웹팩 데브 서버를 통해서 데브 서버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을 하지만 이 데브 서버는 저희가 아웃풋을 만들었던 이 웹팩 명령어에 설정되어 있던 뭐
엔트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파일은 데브 서버의 엔트리 파일은 src 폴더 안에 있는 app.js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파일 네임, 아웃풋의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은 dist 폴더 안에 있는 bundle.js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추가로 데브 서버가 실행되면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오픈이라는 속성을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npm start 하게 되면 에러가 나네. module not found. 웹팩 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웹팩 CLI를 글로벌하게 설치했었는데 지금 이 데브 서버가 로컬에서 CLI를 찾으려고 하는데 CLI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 오류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로컬에도 웹팩 CLI를 같이 설치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웹팩 CLI 그리고 save dev 해서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npm start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브 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로컬호스트 8080에서 실행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랑 아웃풋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속성을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라이브 리로드 기능, 그러니까 와치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는. 그래서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브 서버를 한번 구축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 로더를 통해서 최신의 ES6 문법의 자바스크립트를 예를 들면 뭐 const, let 그리고 error function 이런 것들을 이것을 지원해주지 않는 특정 브라우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익스플로러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전 자바스크립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바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설치하는 방법은 바벨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 d 바벨 로더 그리고 필요한 게 바벨 core 코어가 필요하고요. 코어 그리고 바벨 presets env 이 preset이라는 거는 미리 설정을 해놓은 그런 값들인 거죠. env는 환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벨에서 이제 설정해놓은 이 값을 가져와서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타가 났나봐요. 바벨 코어 베이블이라고 적었네요. 베이블. 여러분들 오류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오류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보면 이 오류가 항상 그 오류 메시지에 있습니다. 간혹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찾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타가 그냥 헛소리 안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벨을 설치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여기 모듈에서 저희가 CS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더를 사용했는 것처럼 JS 파일은 바벨 로더를 통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겠다라고 번들링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모듈에 들어있는 이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포함을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exclude를 시켜주시면 돼요. exclude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노드 모듈스를 exclude 시켜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options라는 추가 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방금 다운받았던 프레셋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셋은 바벨 프레셋 EMB,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네요. EMB.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dev 서버 말고 npm 빌드를 통해서 빌드가 잘 이루어지면 되겠죠. 아이고, npm run build. 웹팩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번들링이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이 폴더로 와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 웹팩 강좌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